네,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2단원 들어왔었죠.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거기서 이제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서 100쪽입니다.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를 알아봅시다. 선우는 텔레비전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재판을 여러 번 받고 풀려나는 것을 봤다. 오늘날에는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고나 재판으로 해결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졌다. 98쪽 내용입니다.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가고 있네요. 제 형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격쟁이라는 제도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이렇다고 하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영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지금도 국민신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조선시대 때도 사용했던 건데 그거와 관련된 격쟁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이번 거는 역사 채널이 임금의 행차에 뛰어든 백성들 격쟁 조선시대 조선 이야기예요. 다음은 99쪽입니다. 인권 신장을 위한 조선시대의 제도. 조선시대에 신분이 높은 사람은 상소를 올리거나 나라의 여러 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신문고 제도나 상원 제도로 일반 백성의 원통함이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신문고 제도와 상원 제도 더하기 격쟁. 일단 우리 격쟁은 봤죠? 그리고 이제 신문고 제도예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었죠? 지금도 우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거의 유래가 조선이다. 신문고 제도.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궐 밖에 설치된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릴 수 있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이제 상원제도.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에 써서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좀 이걸 읽으면서 황당한 게 있어요. 이제 조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종대왕이 4대 대통령인 4대 왕인데 4대 임금인데 조선의 4대 임금인데 우리가 후민정음을 세종대왕님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평민들이 쓰는 말 주로 위에 양반계층이나 이제 귀족은 없고 이제 사대부 그런 사람들은 또 그 궁전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한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억울한 일 문서에 쓴다 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한자에 대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이 제도가 물론 좋은 점이 있어서 교과서에 담아서 수록한 거겠지만 많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신문고나 격쟁도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장점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지만 단점도 선생님이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잘 모르겠어요. 격쟁 아까 봤었던 그림에 있었던 거죠. 관련된 영상입니다. 역사 채널 2, 더 히스토리 채널 2, 백성의 소리. 보려면 보세요. 다음은 삼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특히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는 신분과 관계없이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법원에서 하는 게 3심제라고 하죠.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할 수 있죠. 항소해서 고등법원에 가면은 거기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상고라고 해서 대법원에까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이에요. 재판을 3번까지 할 수 있는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라고 돼 있네요.
죄를 지었더라도 신중하게 형벌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조사를 당연히 자세히 해봐야 되고 뭐 억울하게 잡혀왔을 수도 있겠죠. 다음 사형 판결 때 세차례 재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이거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것도 좀 약간 의문입니다. 자 보세요.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뭐 역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부패한 탐관오리, 그래서 뭐 백성들의 난, 뭐 민초의 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이렇게 맨날 공명정대하게 뭐 이렇게 재판이 집행이 됐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뿐만 아니라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 할 때 세 번의 재판을 거친다 했는데 뭐 역모를 일으켰어. 여러분 드라마도 봤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고 뭐 역사 공부도 한 것도 있을 테고, 뭐 임금을 향해서 뭐 반란, 역모를 일으켰어.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꼭 맞는 설명, 그러니까 물론 장점들을 적은 거겠지만 꼭 이게 다 맞는 얘기냐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어우 잠깐, 왜 여기서 재생이 돼? 잠깐만요. 왜 사이즈가 안 맞지? 됐다.
네, 뭐 몇 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세상에 버릴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잠깐만요. 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장애도 있는 분들이 조선시대 때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저 세 분만 영상에 등장하진 않지 않았을까요? 네, 뭐 어찌 됐건 또 그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뭐 어린이나 노인, 이제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좀 더 배려하려는 그런 문화가 마련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그런 분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뭐 잘 대하도록 합시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끝낼 건데 과제는 99쪽 맨 아래에 보면은 만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이야기해 봅시다랑 100쪽의 맨 아래에 내가 옛날 임금이라면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개 적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쪽, 100쪽이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